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전남 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메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법 합성물 피해는 순천시 의회, 광양시 의회 등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딥페이크의 피해를 알린 분입니다. 순천시 의회 정광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현 안녕하세요. 의원입니다. 예.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근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조기 대선 그렇습니다.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의회 분위기나 좀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바로 어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마무리되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낮 때 밤 6이라고 해서 네? 낮에는 이제 대선 준비를 좀 예. 열심히 하고 있고 밤에는 제가 이제 4월에 아빠가 돼가지고 육아? 밤에는 육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낮 때 밤 6으로 예, 열심히 몸이 3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밤에는 육아, 낮에는 대선을 위해서 예. 열심히 뛰고 계신 좀 의회 내부 분위기도 좀 전해주세요. 이제 지금 대선 준비 전에 이제 아마 저희가 지금 조기 대선부터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 많이 지역 경제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비칠까봐 의원들께서 그런 걸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투표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각자 의원님들의 지역구라든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딥페이크 피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메일을 한 통 받으시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메일을 받았는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메일을 처음 받은 건 이제 4월 7일 오후인데 이제 제가 의정 활동에 사용하는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메일 주소인데 예. 그 메일을 열어 보니까 처음 보는 이제 이름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메일 주소로 왔는데 사진 하나에 그 내용 메일 내용이 숙박업소로 보이는 침대 위에 예. 이제 신원 불상의 남녀 알몸에 예. 이제 여성분 얼굴은 안 보이고 예. 그 남성 알몸 사진에 제 얼굴이 합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번역기를 좀 돌렸는지 조금 어눌한 한국어였고 본인을 사설 탐정으로 좀 소개를 하면서 탐정이요? 예, 저를 그러니까 정광현 의원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따라다녔다. 그러는데 뭐 저의 옳지 않는 그런 사생활을 알게 되어서 이거를 유포하겠다. 유포를 원하지 않으면 코인 계좌를 주더라고요. QR로 되어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가상 코인에 이제 QR 계좌를 보내줬는데 예. 이게 하나에 한 1,500원짜리더라고요. 검색을 예. 해보니까 1,500원짜리 코인을 10만 개를 입금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로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죠. 아. 예, 그래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4월 7일에 한 번, 그 다음 날 2번, 총 3차례를 받았습니다. 연달아서? 예, 같은 메일 똑같은 주소로?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아하. 자, 일단 돈을 안 보내면 이걸 유포해버리겠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놀라셨을겠지만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걸 의원님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법했나요? 그러니까 얼굴은 전데 이제 예. 알고 저희 가족이라든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확대를 했을 때 조금 이제 합성도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교묘하게 동영상을 캡처한 것처럼 캡처한 듯한 이미지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르신이라든지 굳이 이제 확대를 안 하시는 분고 이제 그냥 쓱 지나가는 분들은 충분히 그냥 정광현 의원이 침대에 그렇게 이제 누워 있다라고 충분히 오해하기 쉬울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네. 막 엄청 자연스럽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색하긴 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정광현 의원인가? 네. 라고 할 만큼에는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예. 딱 받았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제가 아니라는 거를 확신을 하더라도 수치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얼굴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알몸에 합성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당해도 그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수치심을 예. 느끼실 거예요. 특히 저는 평소에 이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관심도 조금 있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서툰 합성이라도 할지라도
이게 뭐 저에 대한 일면식이 없거나 딥페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유포됐을 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뭐 내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유포가 돼버렸을 때 이미지 타격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렇죠. 네, 그렇죠. 있을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금전적인 요구 뭐 이거를 딱 보고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유포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겠지만 네.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이게 잘 모르고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뭐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게 딥페이크인가 아니면은 이게 몰래 카메라인가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일을 확인하자마자 의회 사무국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메일이 도착을 했다 해서 제가 합성돼 있는 사진 빼고 메일 내용을 캡처해서 예.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 카톡방에 제가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예. 네,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절대 대응을 하시지 말고 기다려 달라. 그리고 메일을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라. 공유해달라.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실을 알리고 순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돈을 보냈다거나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순천시 의회에서 다른 분들도 이런 메일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세요? 저 포함해서 6분입니다. 모두 남성 의원님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서 메일 아직 열람을 안 하셨거나 이게 자동으로 스팸으로 이제 스팸함으로 이제 넘어가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메일 아이디를 아직 확인을 해봐셔야 되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확히 메일을 수신한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분. 예. 자, 이게 최근에는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님들도 이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네네. 전해지고 있고요. 알아보니까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작년부터 꾸준히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나오고 네. 있었더라고요.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다른 지역들 다 봤을 때? 정확한 이제 피해 규모라든지 그런 상황들은 이제 이 다른 지역의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강원도의회라든지 강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 동구의회가 예.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피해를 받으신 의원님들께서 인터뷰한 사진을 보니까 그 모자이크를 되어 있는 그 사진 배경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 똑같은 수법으로 지방 의원님들한테 그런 협박 메일이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박 메일을 보낸 주체가 같다고 지금 의심을 하시는 제 거죠? 생각에 그 수법이 같고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런 범죄 집단들이 같은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예, 뭐 광주, 북구, 광산구 이런 의원님들도 받으셨다라고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적 증거가 있다, 문자 보고 당장 연락을 해라 이런 뭐 내용으로. 자, 이쯤 되면 뭐 순천시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 지자체에서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메일을 수신하고 지금처럼 이제 제가 제 실명하고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크게 공론화를 시킨 이유가 그 선출직 의원의 개인 정보라는 것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개인 정보를 범죄에 악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이로 인해서 의원들의 선량한 그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출직 의원뿐 아니라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 뭐 미성년자라든지 뭐 일반 노약자분들께서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사례를 통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순천시의회 저의 사례를 전남 그리고 전국 단위의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모여 있는 톡방에 저는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정광현 순천의 정광현 의원인데 이러한 협박 메일 받다. 그래서 확인해 혹시 보시라. 피해를 받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이렇게 모두 알려놨습니다. 함께 대책을 좀 그렇습니다. 세워보자. 네네네. 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지방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뭐 이름,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SNS 때문에 요즘에 일반인들도 본인의 이름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네네. 누구나 맞아요. 좀 접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자,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거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네. 일단 제가 피해를 받고 이제 일단 법률적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또 예. 접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저한테도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했지만 순천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인권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 범죄에서 우리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꼭 이름이 여성지원센터라고 해서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 남성 누구든지 그 센터를 통해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접수할 때 동행도 해주시더라고요. 오. 예, 그런 지원도 가능하고 이제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여성부 산하의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예.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예를 들어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면은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포됐을 때 포털을 약 3년간 모니터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즉시 삭제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것까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수사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이 제 PC에 다운이 다 받아졌는지 의회까지 오셔서 PC를 점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이런 개인 정보를 좀 이제 지켜주시고 예. 보호해주는 것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런 비슷한 딥페이크 관련 협박 메일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경찰 신고일까요? 예, 이제 가장 먼저 무대응, 무대응. 절대 대응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화, 문자, 메일 등 이렇게 오는데 전화를 받고 이제 끊으시면 절대 그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마시고 이제 문자는 답장 안 하시고 이런 게 중요하고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바로 수사 의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원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원센터에서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결도 시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고소하는 과정도 함께 해주시고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주신다. 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피해 이전에도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제 의원들의 누리집에 제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제 메일 주소 가끔 이제 저희 집 주소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집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아마 약 3년 전, 그러니까 2, 3년 전에 스토킹을 좀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이성간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저를 성적 대상화한 스토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꼭 공중전화로만 하신다든지 전화를 하시면 안 끊으시고 받을 때까지 하신다든지 핸드폰 근데 전화를 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용건이 없습니다. 본인 개인적인 이야기 얘기는 하세요. 예, 말씀은 하시는데 뭐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이제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안 끊으시고 이제 제가 가장 놀랬던 게 어느 날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한 2-3시간을 기다리신 적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가시고 의회에서 또 막 2시간씩 기다리시고 제가 이제 지역구가 5개 동인데 예. 그 주민센터에서 또 막 2-3시간 기다리시고 의원님을 특정해서 네, 기다리신 저를 거예요? 특정해서 그러시다가는 의회에 저를 좀 협박하는 어떤 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 쪽지를 적어서 제 자리에 올려놓고 가시고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은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보셨는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안 보이시다가 네,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또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이제 경험에 우러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게 정말 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새삼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직접 겪어본 사람은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엄청 크다는 걸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아무리 다 알려지신 분이고 해도 이렇게 무섭고 한데 네. 일반인들이 이런 비슷한 피해를 당했으면 얼마나 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렵할까요? 우려되는 게 예. 요즘 뭐 AI 그림 합성 막 이제 막 유행하고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이게 성폭력
그러니까 성범죄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처분으로 그냥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에 그 심각성을 좀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 좀 있고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본인의 저작권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조금 이렇게 점점 잊고 있지 않나 예.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의회 차원에서 관련된 뭐 조례랄지 이런 것들도 발의 계획 중이십니까?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 역시 딥페이크로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최근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최근 뭐 대형 통신사 뭐 해킹처럼 뭐 개인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만큼 디지털 범죄, 딥페이크 등 이런 범죄 예방을 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제도화를 위해서 수사기관 그리고 관련 부서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좀 간담회를 한번 열고 한번 진행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끝으로 이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아니지만 최근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관련 결의안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이상동기 범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쉽게 말해서 이제 묻지마 범죄인 거죠. 아무런 어떤 특별한 동기 없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순천 하는데 박대성 사건 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제 일일에 이제 구형을 한다고 하고 지금 사형 선고도 받고 바로 어제 또 오늘인가요? 이제 오송에서 학생이 또 청주에서 예.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요새 이상동기가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사전 예방이라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위험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형법 개정 통해서 이제 공중협박죄가 신설이 돼서 이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뭐 예방이라든지 처벌 강화 등 이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과제로 좀 남아 있고 예. 최근에 이제 하늘이법 같은 이제 그런 특별법 이제 하늘이법 같은 법률안들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하늘이법을 좀 조속히 통과를 시키고 예. 이상동기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응을 좀 마련해 달라는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해서 이제 CPT-ED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을 지킬 수 있고 이상동기를 그나마 사전에 좀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또 필요해 보이고 최근 어제 있었던 흉기난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지만 정신응급 합동센터 이런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것 때문에 네. 시민들의 불안감이 하루하루 날로 커져가는 요즘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이게 제가 꼭 피해를 받고 나서 이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저는 좀 늦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제 지방의회, 국회에서까지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대응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저작권을 좀 소중하게 알고 그리고 나도 언제나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위험을 좀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하나의 아빠가 또 된 만큼 이제 모든 시민들께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이상동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무대응입니다. 무대응입니다. 대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기. 예, 좋습니다. 자,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